많은 환자로 북적이는 한의원. 이곳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원일기에 어렸을 때 노마로 나온 걸 알았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전원일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그분인데 그분하고 지금 얼굴하고 똑같아요. 20년 이상 방영됐던 장수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이계인 씨 아들 노마 역을 맡아 많은 인기를 끌었던 아역 탤런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김태진 한의사입니다. 농촌에 머물러야 했던 전원일기 촬영 당시 몸이 안 좋은 시골 어르신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의사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노마 김태진 한의사와 떠나는 갈 때까지 가보자. 충남 공주로 향합니다. 9개의 절이 있어 혹은 9마디로 꺾인 산세라 하여 이름 붙여진 구절산을 하염없이 오르고 또 오르는데요. 정확해서 이거 안 돼. 못 가죠. 예, 안 될 것 같은데요. 승합차가 뒤로 밀릴 정도로 가파른 고갯길.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 끝에서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주인공을 만나기 위한 험난한 여정. 뚜벅뚜벅 한참을 더 걸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집이 보이는데요? 계세요? 저기 문에 뭔가 붙여져 있는데 뭐죠? 산림의사 만나러 갑니다. 알 수 없는 한마디 단서. 산림의사. 또 다시 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산에 있는 병원에라도 간 걸까요? 산림의사를 찾기 위해 온 산을 뒤져야 할 판국입니다. 제대로 된 등산로도 없는 깊은 산속. 도시인 김태진 한의사의 순환이 시작됐습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떠나야 하는 갈 때까지 가보자. 앞으로 갈 길이 더 험난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숲에 지쳐갈 때쯤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인기척. 저기요. 혹시 이정림 어머님 아세요, 혹시? 아유, 제각인데요? 어머님이세요? 예. 드디어 찾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드디어 만난 주인공. 동안의 얼굴이 눈에 띄는 이정림 씨.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뵙기 너무 힘드세요. 아유, 젊은 한의사시네요. 네. 나는 한의사 하면 좀 늑숙으로 한 걸로 생각을 네. 하는데. 여기도 있어요, 여기. 네, 많이 겨우 도착한 이곳에서 영문도 모른 채 땅바닥만 헤매고 있는 김태진 한의사. 주인공이 열중하고 있던 작업에 동참했는데요. 산림의사를 만나러 간다더니 낙엽 속에 숨어있는 마지막 알밤을 줍고 있었네요. 온 길에 산시장도 좀 보고. 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이삭죽기예요. 밤하고 도토리.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있네. 그러네요. 예. 이거 근데 여기 웬 영지야? 이거. 응? 영지. 영재 맞나? 자연산. 밤을 줍다 발견한 산속의 보물. 아직 어린 영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크지 못하니까 더 크게 놔둬야지. 영진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 약재로 돼 있는 거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한번 봐야겠어요. 보는데 아. 이렇게 어린 건 보고 아유 나중에 크면 와봐야지 하는데 와보면 없어졌어요. 너무 어린 것을 그 네. 바다에서 그 작은 물고기들 잡으면 들어놓은 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음. 보기만 하면 호기심으로 딱 따버리니까. 김태진 한의사, 오늘 한 수 배워가겠는데요. 매서운 한파에도 꿋꿋한 소나무로 둘러싸인 울창한 숲속에서 이정림 씨만의 특별한 건강 강연이 시작됩니다. 신을 좀 벗으십시오. 네? 신을 벗어 이렇게. 신발 내가- 벗고 내가- 걸으세요? 예. 그러니까 직위를 받으려면 이제 고무신을 통과하지 말고 직접 받아보자 이거니까 운동화를 좀 벗으셔요. 산이면 좀 울퉁불퉁하고 아플 텐데. 그러면 발바닥 63개의 혀를 잘
자극해주니까 1시간 정도 걸으면 서너 시간 동안 그래요? 발이 그렇게 가볍고 편해요. 네,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셔야. 해보겠습니다. 네. 벗으시고 신은 들고. 발바닥 어때요, 느낌이? 네, 좀 아파요. 제2의 심장, 발바닥 전체를 자극해주는 맨발 산행. 가격이 좀 맨발로 걸을 때 발 모양은 자연스럽게 아치형이 되면서 발 앞뒤에 체중이 균등하게 실려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적습니다. 발은 아파도 적응이 됐으면 아까보다는 좀 적응이 된 것 아, 같아요. 약간. 네 볼을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들여 마시고 또 네 볼을 걸으면서 심호흡을 내쉬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숨을 들여 마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내쉬면 네. 살림 의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이 운동을 왜 시키느냐? 네. 한 번 사람이 숨 쉴 때 네. 교환되는 가스 양이 얼마인가요? 글쎄요. 600cc예요. 그러면 심호흡을 하면 1800cc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폐 구석구석까지 좋은 산소를 집어넣는 거니까 네. 심호흡을 한번 연습해보자고요. 소량기, 잔내음, 자연과 더불어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맨발 산행이 산림의사의 정체였습니다. 마음마저 차분히 가라앉음을 느끼던 바로 그때 왜? 팜팜팜팜팜. 역시나 초보를 알아본 방가씨. 맨발 산행 첫 경험에 어울릴 만한 영광의 훈장을 얻었습니다. 네, 방송에. 온갖 돌발 상황이 숨어있는 산속. 하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는 이정림 씨. 그녀에겐 병원의 처방과 다름없는 산림의사를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산을 그대로 걷는 것보다 네. 오늘은 좀 특이한 방법을 한번 해보자고요. 뭐 장갑을 제가 괜히 준 게 아니거든요. 예, 장갑을 꼈죠. 예, 네 발로 기어가기. 밤가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네 발로 산을 긴다. 장갑 끼신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발로 하면 뭐에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람만 서서 다니죠. 네, 그렇죠. 짐승들은 전부 예, 네 발로 기어다녀요. 예. 그러니까 변비나 정맥류나 또 치질이나 이런 게 없어요. 한층 높아진 난이도. 중력을 몸 전체로 분산시켜 척추에 무리가 덜 가게 하는 네발 호흡법.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은 김태진 한의사. 결국 주인공을 앞장섭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릎에도 그 무리를 많이 안 가고 또 팔도 자연스럽게 안 쓰던 부분들을 골고루 다 근육들을 사용하게 되니까 훨씬 더 건강에 좋다. 온몸으로 산을 느끼는 산림의사와 땅의 전기를 받는 지기의사. 거기에 태양, 샘물 등 자연에서 만나는 7가지 의사. 이정림 씨만의 종합병원입니다. 입술도 말랐고 수분이 많이 부족하고 또 힘도 들었으니까 짠. 이게 뭐죠? 검은색 검은색 가루 말린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네. 직접 드셔보시고 감정을 하셔. 여기 짠. 이거 그냥 먹으면 되나요? 예, 잡숴보세요. 갑자기 주인공이 건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가루. 김태진 한의사 무작정 먹고 보는데요. 한 모금 삼켜봐도 도저히 모르겠다는 표정. 물통 속에 들어있는 검은 덩어리까지 베일에 쌓여있는 이 새카만 가루가 주인공의 숨겨진 건강 비법일까요? 인체 해독제 흑과립이라고 먹어도 되는 숯입니다. 이어지는 놀라운 한마디. 먹을 수 있는 숯이 있다? 해독, 흡착, 지혈작용이 뛰어나 예로부터 민간요법으로 쓰여왔던 숯. 몸 안의 독을 없애고 이질, 설사를 먹게 하는 먹는 숯의 효능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데요. 고기 구울 때 먹거나 이제 숯을 그냥 놔두잖아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먹는 숯이 있다니까 좀 신기해요. 이것은 참나무 숯이 주로 네. 쓰이는데 숯불 구이용도. 네. 근데 내복할 수 있는 인체 해독제를 쓸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소나무 숯이어야 하거든요.
이정림 씨의 일편단심 숫사랑. 잠시 후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나 이름은 아시죠? 이런 낫은 안 써봤는데. 써보진 않았죠? 조그만 낫. 산을 내려와 들를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난생 처음 낫을 손에 든 김태진 한의사와 함께 향한 곳은 친환경 유기농 텃밭. 27년간 무비료, 무농약, 무제초제의 농사 철학을 고수해오며 웬만한 것은 다 자급자족한다는 주인공. 김태진 한의사도 어설픈 낯질로 일손을 보태보는데요. 병원을 떠나 자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가 놀랍기만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뭐죠? 감자. 아, 감자. 이게 감자를 심었던 밭에 감자 캐고 거기다 콩을 심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둘 이삭 떨어진 게 또 싹이 난 거예요. 요것이 감자 싹. 저기 선생님 같으신 분 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도시 촌뜨기. 고구마도 잎을 모르고 감자도 잎을 모르는 사람 보고 도시 촌뜨기라 그래요. 도시 촌뜨기 김태진 한의사의 계속되는 위기. 이번에도 책이 아닌 자연에서 한 수 가르침을 얻습니다. 이 지느니 콩 어떤 모양인지 못 보셨죠? 네, 안 먹어봤죠. 안 먹어보도 못하고 어떻게 생긴 콩인지도 아마 안 봤을 테니까 제가 보여주고. 아, 이게 되게 작구나. 진짜 딱 지느니 쥐눈처럼 같죠? 생겼네요. 네, 한번 또 잡숴보십시오. 이거 유기농이니까 좋을 거예요. 말려놓은 약재로만 접해왔던 쥐누니 콩. 무공의 텃밭에서 막 건져올린 싱싱한 콩 맛은 어떨까요? 어때요? 콩 맛인데 되게 쫀득쫀득해요. 약간 콩나물? 그런 생콩나물 콩 먹는 그런 느낌인데 비린 맛은? 아, 근데 비린 맛이 별로 없어요. 비린 맛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괜찮은데요? 오, 신기하네. 이 지느니 콩이 서목태라고 하거든요. 이야. 쥐 서자, 눈목자. 서목태라고 하는데 이 효능이 엄청 좋아요. 그 일반 콩보다 훨씬 더 좋은데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질환에도 많이 쓰이거든요. 기관지 쪽에서 작용해서요. 이제 기침을 멎게 해주고 또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도 많이 낮춰가지고 성인병 그리고 당뇨에도 되게 좋고요. 약성이 뛰어나 예로부터 식용보다는 약콩으로 많이 사용됐던 쥐누니 콩.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나야 하던 일을 했지만 우리 선생님이야 이런 일 처음 해보셨죠? 네. 낯질도 처음이고. 네. 덜어 넣으시고 물을 마시고. 힘든 밭일 후 주인공이 권하는 것은 맛있는 새참 대신 다시 한번 숯. 김태진 한의사 역시 처음보다는 한결 자연스럽게 숯가루를 목으로 넘기는데요. 찌르는 것 같네. 입주에 가득 묻은 숯검댕. 만병통치약이라는 숯을 먹기 위해서는 이 정도 불편쯤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숯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정림 씨의 색다른 숯사랑. 먹는 숯의 효능이 궁금합니다. 식사도 색깔해. 소화기관의 기능을 조정합니다. 즉 위염, 장염, 소화불량, 설사 등에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 기능을 개선시키는데 보조적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내, 체외의 독소를 해독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갑시다. 소화기관과 간 기능에 도움이 되며 몸의 독을 없애준다는 숯. 숯 한 숟갈 먹고 불끈 힘이 생긴 김태진 한의사. 주인공의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숯의 여왕 이정림 씨의 집.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을 반겨주는 것은 역시나 숯입니다. 먹는 숯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숯의 도움을 톡톡히 받고 있다는데요. 잠잘 때 머리 청정해지라고 또 호흡기가 건조해지지 말라고 여기에다 숯을 놔뒀고요. 신발장, 침대 머리맡, 옷장, 싱크대 등 집안 곳곳 없어서는 안 되는 숯. 공기청정기도 가습기도 필요 없다는 대단한 숯의 효과.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또 이 숯이 이 다공질의 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제 습을 이제 흡착을 해주고 흡착했다, 필요한 땐 내줬다. 그런 성질 때문에 강력한 제습 작용을 해주고 또 방출도 해주고 이게 또 악취도 흡착을 해가지고 그 부패된 균을 또 그렇죠. 그 방제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있죠. 나무를 태우고 난 후 생겨난 다공성 구조. 미세한 구멍 때문에 단위 질량당 표면적이 매우 큰 수채, 기체나 액체 입자들이 잘 부착되는 원리입니다. 찬물도 네, 따뜻한 상관없어요. 손님을 대접하려는 듯 과일을 씻기 시작하는 주인공. 그런데 주방에도 역시 수채 활약은 이어집니다. 이거 소리 나죠? 예. 네. 반응이 장난 아닌데요? 예. 숯이 속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움. 과일에 묻어 있을 수 있는 잔류 농약을 빨아들이고 오염된 물을 여과하는 효과까지 있는 숯. 팔반 미인이 따로 없습니다. 사이다 같아, 사이다. 독을 빼주는 이렇게 동안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가서 숯과 함께하는 네, 주인공의 유기농 색다른 건강법. 빵을 그녀가 이렇게 숯과 사랑에 빠진 이유는 저녁으로 무엇일까요? 준비를 해보자고요. 간호사 시절 찾아온 건강 적신호. 외국에서 의료용으로 쓰이던 숯을 만난 후 이정림 씨는 건강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고 도시를 떠나온 지 벌써 2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약에 제가 숯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간호사 시절에 의장병으로 고생했던 것이 반복되다가 또는 암이라도 걸려서 지금쯤 이 땅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숯은 나에게 생명이 되었고 건강을 지키는 지킴이가 되었죠. 오후 6시가 채 못 돼 이른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주인공. 먹는 숯뿐만 아니라 어떤 건강한 자연 밥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프라이팬 위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음식은 콩으로 만든 소시지. 육식을 멀리하는 대신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콩고기로 영양을 보충합니다. 고기의 식감까지도 느낄 수 있어 입도 즐겁다는데요. 그런데 식사 준비가 이걸로 끝인 건가요? 매우 조촐해 보이는 저녁 식사에도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콩 소시지부터 시작해 하나씩 공개되는 음식들을 보니 이건 밥상이라기보다는 다과상 같은데요. 간식, 과식, 야식, 속식, 육식 5대 나쁜 식을 멀리하라. 또한 식후 2시간, 식전 30분에 꼬박꼬박 물을 마시면 아무리 심한 위장병도 고칠 수 있다는 주인공의 건강 밥상. 이게 저녁이에요? 그럼요. 뭐 귤이나 사과나 포도는 디저트로 우리 먹으니까 이게 간식이잖아요, 간식. 보통 일반인들이 네. 간식하는 것을 예. 저희는 간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으로 과일과 간단한 감자나 고구마나 옥수수나 빵은 저녁 때. 그러면 밥은 안 드세요? 밥은 점심에. 그다음에 저녁은 잠자리로 갈 거잖아요. 저녁은 간단하게 그렇죠. 점심보다. 그래서 옛말에 아침은 왕같이, 점심은 여왕같이, 저녁은 거지처럼 구색을 갖추지 말고 그때그때 흔한 것으로 간단하게. 그래서 편한 잠을 자야 새벽이 상쾌하고 맑아요. 일반 밀보다 식이섬유가 6배, 칼륨은 3배 이상 높은 유기농 통밀빵과 함께 과일은 섬유질과 해독 효과가 포함되어 있는 껍질째 먹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안 먹어봐서 이따가 또 배고플 것 같은데요. 또 이따가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키라고 네. 했으니 잘 써보시고 주무셔보세요. 그럼 아침이 얼마나 상쾌한지 예. 그리고 간식이 네. 얼마나 필요한지 많은 사람의 무덤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죽은 사람들이라고 비문을 써야 한다는 글귀도 제가 읽었거든요. 가끔 아침에 이제 출출할 때 포도만 먹고 간 적은 있어요. 이제 이게 좀 포도가 또 든든해서요. 근데 평소에는 없죠. 기대했던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속을 채우는 것보다 제대로 비우는 게 중요하다는 주인공의 건강 철학입니다. 해가 지면 시작되는 산속의 밤.
이른 저녁 식사 후 남는 시간. 도시에서 온 김태진 한의사를 위한 중요한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전신 해독요법과 국소 해독요법이 있는데 이것은 그 부위에 이상 있는 부위에 찜질을 함으로써 거기에 고여있는 노폐물을 빼주는 거죠. 왜 양동이 물이에요? 닭탕을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조격이요? 예. 무릎 아래를 뜨거운 물에 담가 혈액순환을 높이는 각탕요법. 여기에도 숯을 빼놓을 수 없겠죠. 뜨거운 물에 들어간 숯가루가 스스로 열을 발생시켜 온도를 유지하는 효과도 있다는데요. 하나 한번 담궈보시오. 뜨거워요? 하루 동안 쌓인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한편 복부에는 숯찜팩을 얹어 온몸의 순환을 돕습니다. 훨씬 더 물을 어디다가? 의장에. 감기 기운이 있거나 춥고 떨릴 때 숯각탕 한 번이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발도 그렇고, 이거 안 뜨거우셨어요? 뜨끈하고 되게 좋은데요? 네, 발이 따뜻해지니까 몸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면서 오늘 쌓였던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이번엔 숯에 버금가는 건강요법이라는 황토. 뜨끈뜨끈한 황토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무공의 황토 흙을 개어 온몸에 마사지를 하듯 발라줍니다. 그래서 흙은 우리 몸에서 독은 뽑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 황토가 예. 그 동의보감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네.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제 땅의 흙은 만물의 독을 다 걷어들인다라고 해서 이제 황토는 이제 맛이 달고 이제 성질이 고르고 이제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어요. 동의보감에. 넣으셔도 되고. 해독작용과 피로회복,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 가득한 황토. 너는 흙이 되어라. 각탕부터 찜질까지 김태진 한의사 도시에서 쌓였던 피로 한 방에 모두 날려버리겠네요. 그렇게 땀을 흠뻑 빼고 난 후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요. 이제 하려고요. 이게 뭔가요? 요거는 산수가루, 요거는 숯가루, 요것은 12번 구운 소금. 구운 소금과 이제 상추를 이제 입에만 씹고 머금고 있으면 그 치아가 하얘진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미백에 효과가 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씻는 건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천연 치약까지. 청량감과 미백 효과가 뛰어난 상추와 입냄새를 없애는 데 효과적인 숯가루, 살균 작용을 하는 소금은 단언컨대 자연에서 얻은 최고의 치약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세신 한번 제대로 하는 김태진 한의사. 잇몸에도 부담 없는 천연 치약으로 폭풍 양치질을 마치고 도시에서 가져온 묵은 때를 모두 벗어냅니다. 피부가 되게 매끈매끈해졌어요. 기름을 흡수하죠. 네, 완전히 반들반들. 그때 물기 있을 때 보면은 얘가 매질매질해서 네. 오일 마사지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까 씻는 날. 반들반들 매끈매끈. 그 어떤 비싼 화장품을 쓴 것보다 효과 만점인 숯각탕과 황토 찜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잘 저기 조음식 전에 한 가지 할 일이 있거든요. 뭐요? 앉아보세요. 자기 전 할 일이 있다는 주인공.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녀만의 방법이 있는 걸까요? 소화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 몸에 있는 독을 빼주고 숯을 한 숟갈 잡숴보셔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숯의 여왕 이정림 씨. 자기 전 숯 한 숟갈 빼놓을 수 없겠죠. 흡착 효과가 강한 숯이 몸에 쌓인 독소를 빨아들여 밖으로 배출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반드시 먹는 숯으로 만들어진 숯이어야 하며 충분한 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체험 해보시면 피곤하실 텐데 이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엔 5시에 기상하셔야 돼요. 5시요? 네. 빨리 자야겠어요. 그러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치로 시작해 수치로 끝난 하루. 내일은 또 어떤 색다른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처럼 새카만 어둠이 내려앉은 산속의 밤. 그리고 동이 터올 기척도 없는 이른 새벽. 저녁에 속을 비워 상쾌한 아침을 맞이한 주인공이 김태진 한의사와 할 일이 있나 보네요. 주무세요? 일어나셔. 몇 시에요? 지금 5시가 넘었죠. 아, 이른 시각인데. 여기 뭐예요? 요거 해독시켜주는 엉겅퀴 차. 마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의 기운을 풀어줘야 하는데 특히 간 해독 작용이 있는 엉겅퀴차로 피로에 지친 간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엉겅퀴 차로 해독도 시켜주는 거예요. 간 해독도. 따뜻하고 좋네요. 예. 이른 새벽부터 두 사람이 밖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속에 울려 퍼지는 청아한 음악 소리. 굳어있던 몸을 풀어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새벽 기체조 시간입니다. 꼬아서기. 영상과 신체 동작을 결합해 근력과 유연성까지 기를 수 있는 체조. 김태진 한의사도 열심히 따라해 보는데요. 여기서 잠깐 생활 속 꼭 지켜야 하는 건강 실천 요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음악, 명상 요법에 더해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감사 요법과 바보 요법. 마지막 웃음 요법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크게 소리 내서 웃으세요. 소리가 안 나. 더 크게. 15초를 웃으면 3일이 생명이 연장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웃음으로써 모든 기능이 원활해지더라고요. 근데 3분 우는 것도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한번 크게 웃어봐요. 박수 쳐가면서. 쉽지가 않네요. 한번 해봐요. 이런 때 안 웃어보면 어서 웃어봐. 도시에서 혼자 웃으면 백가닥 한 사람으로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럴 사람이 없어요. 더 한 번 시작. 한 번 더. 웃음으로 생명을 연장시킨 한바탕 소란스러웠던 새벽이 지나고 김태진 한의사를 어디론가 안내하는 주인공. 말린 밤 같은 다양한 식재료를 말려두고 있는 창고였는데요. 그중에서도 겉으로 봤을 땐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한 가루를 맛보기로 했습니다. 약간 떨떠름한데 뭐죠? 검은 거는? 도토리예요. 아, 이 검은 게 도토리구나. 네, 하얀 거는 밤 맞죠? 네, 반 맞아요. 이 도토리가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찬성질가 배가 차고 그래서 설사 많이 하는 그런 소음인한테 상당히 좋은 약재거든요. 냉증을 많이 치료를 해주는 약재고, 아이고, 밤이 같이 배합되면 상당히 좋아요. 밤이 이제 저는 한의학적으로는 몰라도 이렇게 섞으면 서로 맛이 상승되고 효과를 보겠다 싶어서 효과 했는데 면에서도 확실히 듣고 보니 좋아요. 선생님 네. 말씀대로 제가 잘했네요. 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활 속에서 얻은 깨달음. 놀랄만한 해안입니다. 도토리와 밤가루를 가지고 아침 식사를 준비할 시간인데요. 네. 이번에도 밥 대신 차려질 아침 식단이 궁금해집니다. 아침엔 따끈한 두유를 먹거든요. 몸이 냉하죠. 네. 네, 그래서 찬기가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늘을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두유할 때 같이 섞어서 할 수도 있어요. 살짝 익혀서 매운맛을 뺀 마늘을 콩과 함께 갈아 만든 마늘 두유의 맛은 어떨까요? 성질이 따뜻한 마늘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콩의 조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품 요리입니다. 김태진 한의사에겐 부실했을 저녁 식사. 입안 가득 군침이 도는데요. 주인공의 건강한 아침 식사. 그런데 상위에 올려진 온갖 가루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침은 익히지 않은 생식을 위주로 먹어야 합니다. 여기 이 뜨거운 거를 먼저 먹는 이유가 있나요? 익힌 것들을?
우유가 냉하면 소화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먼저 찬 음식이 들어가므로 우유를 냉하게 해서 일하는데 방해주지 않으려고 뜨거운 따뜻하게 음식으로 우유를 좀 데펴놓고 그다음에 찬 걸 먹어야 부담 없이 찬 음식을 받아들이게 돼요. 따뜻한 음식으로 속을 달래준 뒤 본격적으로 시작된 생식. 감이 안 잡혀요? 네, 뭐죠? 솔잎과 대추와 콩이에요. 아, 그 밖에도 밤가루, 쌀가루 등 자연에서 얻어 직접 빻은 생식가루들을 골고루 물에 타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과식하지 않고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먹나요? 가루만 먹다가 지쳐버린 김태진 한의사. 겁도 없이 생감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맛의 신세계. 처음 느껴보는 생감자의 맛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인데요. 유기농으로 재배한 거고 껍질째 그냥 먹어요. 한 거고. 어때요? 생으로 못 먹겠어요. 도라지는 드실 수 있겠어요? 다니까 많이 드시네요. 도라지가 생감자보다는 훨씬 나아. 생뿌리 채소를 자꾸만 권하는 주인공. 나는 내 몫을 다 먹었는데 우리 선생님은 쌓아놓기만 하는데 이거 다 드셔야 갈 텐데. 먹은 이유. 김태진 한의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익힌 단호박을 한 손에 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군요. 또 살짝 군 거니까 잡숴보셔. 그 날거 드실 때랑 얼굴 표정이 많이 틀린데요. 맛있죠? 감자 드실 때는 얼굴 표정이.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폐를 튼튼하게 해주고 또 밤 같은 경우에는 비위, 비장, 비위 계통이나 신장 계통을 튼튼하게 해주고 도라지나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약재로 쓰이는 건데 이런 거 역시 이제 폐경이 많이 작용을 해서 기관지도 많이 돕고 또 호두 같은 거는 이제 윤장통변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또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뤄서 우리 오장 전체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진 한의사 편식하면 안 돼요.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된 아침 식사. 화창한 날씨 속 두 사람 어디론가 나들이를 떠나는데요. 잠시 잊고 있었던 이정림 씨의 숫사랑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근처에 한 숯가마 공장을 찾았습니다. 먹을 수 있는 소나무 숯은 아니지만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숯의 탄생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빨갛게 타오르는 숯가마는 높게는 1400도씨 이상까지 온도를 올립니다. 멋있다. 저 속 한번 보세요. 너무 멋있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이 정도였는데 엄청 뜨끈뜨끈해요 지금 여기가. 저는 이 정도까지는 버틸만 한데요. 뜨거워. 뜨겁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요. 네. 저런 숯을 장 담글 때 그 장독에다 예, 넣었잖아요. 봤어요. 근데 우리가 먹을 거라 거기에 있는 불순물을 뽑아내라고 숯을 띄웠던 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지혜가 과학을 모르던 시절인데도 얼마나 뭐한지 금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부패성 미생물 번식을 막아 장맛을 좋게 만들고 아이가 태어난 집에는 나쁜 균의 침입을 막는 효과까지. 예로부터 숯의 능력은 무궁무진했습니다. 여기 지금 숯 하얗게 되잖아요. 이게 백탄. 그래서 백탄이에요. 겉이 하얘서. 그다음에 덜 탄 거는 검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숯이 꺼내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가스가 빠지지 가스가 않은 빠지지 거라 않은 거. 이제 숯불구이 할 때도 튀긴다는 얘기고 얘는 그리고 가스를 이제 가스가 완전히 다 뺀 거. 빠져나간 게 이제 백탄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백탄은 기공이 일률적으로 더 많이 생겼고 검탄은 덜 생겨서 흡착력에도 차이가 나요. 저온에서 서서히 식혀 만드는 검탄과 흙으로 덮어 식히는 백탄. 그리고 소나무 숯으로 만든 검탄을 한 번 더 열 처리한 활성탄으로 먹는 숯가루를 만드는 것인데요. 아무 숯이라고 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의약품으로 허가된 약용탄을 먹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편 숯과 점점 친해진 김태진 한의사. 숯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에 힘입어 새삼 승부욕이 불타오르나 본데요. 뜨거운 불길에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지만 어제 오늘 술 먹고 수산한 호랑이 기운으로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펄펄 끓는 숯가마 속 벌건 숯들이 어서 빨리 꺼내주기만을 기다립니다. 평소 고깃집 화로에서 쉽게 쓰고 버려졌던 숯이 이 같은 힘겨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건데요. 김태진 한의사, 숯 체험의 모든 것을 원 없이 느껴본 소감이 어떤가요? 완전히 빨개졌는데요? 예, 지금 얼굴이 완전히 뻘겋게 익었어요, 지금. 땀도 엄청 나고 죽겠어요. 와, 고구마다. 난로가 군불에 구워 호호 불어가며 먹는 고구마는 사장님의 서비스. 진짜 맛있거든요. 예. 저 숯불에 굽는 고구마 하나. 숯가마에 구워 먹으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요? 아, 이거 원적외선이라 속부터 있겠죠, 얘도? 가마 앞쪽도 그 열기가 대단해 그대로 던져놓기만 하면 됩니다. 삽질에 자신이 붙은 김태진 한의사. 완벽한 군고구마를 위해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맛있게 좀 익었네. 드디어 완성된 숯고구마. 겉은 검게 그을려도 속은 노란 게 먹음직스러운데요. 다시 돌아온 군고구마의 계절. 올해 첫 군고구마 시식입니다. 어때요? 좀 잘 익었어요? 익었어요. 맛은? 맛있어요. 사이좋게 고구마를 나눠 먹는 사이 가마 속 숯은 더욱 뜨겁게 익어갑니다. 가보실까요? 이정림 씨가 아침부터 숯가마에 다녀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집에 돌아와 가마에서 가져온 숯으로 뭔가를 만들 모양입니다. 와, 안에 좀 따뜻하네요. 네, 밖에 비해서 예. 아니라 그럼 물 한 컵을 먼저 냄비에 붓고요. 예. 그 다음에 밀가루 한 수저를 넣어요. 그 다음에 잘 저어보세요. 섞이지 않게. 뭐 요리하는 느낌인데요? 될지 쑥떡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깨야 될 독을 것 같아요. 빼는 쑥떡. 이렇게. 독을 빼는 숯떡? 한 컵을 넣었죠? 냄비에 밀가루 풀을 끓이고 있는데요. 먹는 떡을 요리하는 걸까요? 물과 같은 양의 숯가루를 냄비에 넣습니다. 합창력이 엄청. 주인공을 도와 요리사 보조가 된 김태진 한의사. 숯떡 만드는 과정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넣는 재료들을 살펴보니 이 숯떡 먹는 용도가 아닌가 본데요. 또 다른 효능을 발휘하는 숯의 변신은 끝이 없습니다. 네, 고기에다가 유칼립투스를 조금만 넣어요. 이게 뭐죠? 유칼립투스 오일. 이건 오일. 방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방향제도 되고, 요거는 조금만 넣고,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은 냄새가 나네. 예, 호흡기 안 좋을 때 아주 도움이 되는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은 한 2수저 정도. 좀더 잘 섞어주세요. 이 올리브를 넣는 이유는 피부 보호를 위한 것도 되고, 꺼지를 여기에다 이렇게. 그렇게 갖가지 재료를 넣고 잘 끓인 숯떡. 꺼즈 위에 편평히 피면 완성인데요.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건지 그 활용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상처가 났을 때 네, 상처가 났어요. 그 즉시 반창고로 봉합을 꼬매는 역할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통증이 아프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여기 흉터가 보일 거예요. 네. 이렇게 딱 붙였어요. 네. 이렇게. 그랬더니 그대로 통증이 가라앉으면서 염증 없이 아무른 거예요. 이게 뭐 통증만 없애는 게 숯에 열을 가하면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면서 통증을 줄여주는 숯에 깃든 화학.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주인공의 색다른 건강 비법입니다. 이번엔 김태진 한의사가 직접 효과를 느껴볼 차례.
요것이 네. 우리 몸에 대면 태양열을 빨아들여요. 새카만 것은. 그러면 그 부분에 순환을 왕성하게 하고 땀을 유도해요. 그래서 독을 빼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독 해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한번 어디다 대볼까요? 누워보시죠. 편안하게. 이 비위계통 쪽으로 해서 그러면 복부에 대드릴까요? 평소 약한 부위인 위와 장 쪽에 숫떡을 붙여보는데요. 뭉친 근육과 혈을 풀어주고 몸 안에 독을 빼내준다는 숫떡 요법. 따뜻한 원적외선 기운으로 온몸의 혈액순환도 높여줍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40분에서 1시간 정도 붙여두면 되는데요. 생기는 불어넣어주고 사기는 뽑아내고 요렇게 하고 계셔야 네. 태양을 요것이 더 잘 받겠죠?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벌써 젊으셔서 효과가 빠른가 보네요. 어째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좀 그 배 부분이 따뜻해지는 느낌 나세요? 아니면? 예, 따뜻해지죠. 이제 특히 비위계통 원래 이제 비위계통 배가 따뜻해야 이제 건강에 좋은 거거든요. 오랜만에 찾아온 꿀맛 같은 휴식. 행복한 표정으로 숫떡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좀 기분이 어떻어요? 예, 한결 확실히 개운해요. 개운해요? 네. 네, 여기가 따끈따끈했죠? 예, 이제 따뜻해지면서 몸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이 잘 되니까. 그렇죠. 예, 발도 따뜻해지고. 네. 그때그때 쌓이는 독을 수술 활용해서 빼준다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에서 좀 해방이 될 수 있어요. 됐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몸에 독소가 빠져나간 듯 땀을 비오듯 쏟게 만들었네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네, 확실히 좋아요. 이게 중초를 이제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 되고 이제 발까지 따뜻해지거든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 숫떡 하나만 있으면 올겨울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하루 한 번뿐인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강낭콩, 제가 농사진 거,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현미 찹쌀하고 현미 맵쌀에 보리쌀을 좀 섞었어요. 근데 이 잡곡도 종류가 많잖아요. 예, 많죠. 요일 따라 틀려. 쉽게 말하면 검은 쌀과 검은 콩. 월요일에는 예를 들자면 화요일에는 빨간 팥과 수수. 그러니까 기본으로 현미 찹쌀 맵쌀은 들어가고 그래서 돌려가면서 또 종류가 많잖아요. 많죠. 그렇게 해서 요일마다 바꿔 먹을 수 있어요. 영양가 높은 잡곡으로 밥을 지을 때에도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수 효과를 높여줄 숯 한 덩어리. 이 숯만 있다면 묵은 쌀도 윤기를 흐르게 한다네요. 밥에다가도 숯을 넣으세요? 아, 예. 요 다른 건 제가 농사 지은 거지만 시중에서 구입한 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숯도 한 덩어리 넣어서 밥을 합니다. 유기농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표가 나네요. 이게 갉아먹은 것들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배추 살 때도 가능하면 구멍 난 거. 이런 게 있는 걸 사야 조금이라도. 그래도 안전한 편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만져보시죠. 여름 상추하고 두께가 어떤가. 확실히 두툼하죠? 예, 두툼해요. 훨씬 맛이 진해요. 어떤 게 제일 굵은가 유기농 보시고. 텃밭에서 만난 뜻밖의 수확. 보랏빛 향기를 가득 내뿜고 있는 콜라비입니다. 근데 이 콜라비는 어떻게 먹나요? 이거 이파리를 먹는 건가요? 아니면 이 동그란 거를 먹는 건가요? 원래는 뭐죠? 결구된 이것을 먹는 거지만 네. 이 잎도 먹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에 우리 이거 먹어보자고요. 네. 양배추와 순무를 교배시킨 콜라비는 수분과 비타민 C의 함유량이 높아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하나씩. 있습니다. 이거 제일 크죠? 네. 예, 그거를 바짝 도시 촌뜨기 김태진 한의사. 채소를 수확하는 방법 하나하나 주인공의 코치를 받아야 하는데요. 잎 하나하나 정성껏 딴 녹색 채소들. 밭시장에서 마음껏 장을 본 영양가 만점 점심 밥상이 기대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에서 한 두세 개씩 무도 하나 제일 굵은 거 골라보세요. 제가 조금 늦게 심었거든요. 뭐가? 아이고 딱 동지미 닿기에 좋을 만큼 컸네. 한번
이거 유기농으로 키운 건데 잡숴보실래요? 김태진 한의사 생무 시식에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밭에서 갓 딴 싱싱한 향과 맛에 이번엔 주저하지 않는데요. 매워요? 아니요. 가을 무는 달고 여름 무는 좀 비리고. 매운맛은 거의 없고요.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 드시고 점심 밥 차리러 갑시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갸우뚱하고 마는군요. 생식의 진정한 맛을 깨닫기엔 내공이 한참 부족합니다. 자연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풀밭 위의 점심 식사. 친환경 텃밭 한쪽 정자에 자리를 잡고 숯을 넣어 잡곡 각각의 풍미가 살아난 밥을 맛보기 직전입니다. 콜라비, 예. 무, 당근, 당근, 시금치. 시금치. 예, 이거 아까 예. 시장, 직접 밭시장 직접 본 거. 예. 콜라비. 네, 하나 깔고.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가득한 다양한 잎채소를 겹겹이 깔아 한 입 크게 쌈을 싸 먹으면 푸르른 들판이 입안 가득 펼쳐집니다. 밭시장에서 직접 공수해온 자급자족 유기농 밥상. 양념은 최소화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자연 건강식에 그 어떤 산의 진미도 부럽지 않습니다. 어머님, 근데 매일 이렇게 잘해 드세요? 이 쌈도 그렇고 반찬이 엄청 많아요. 이거 몇 끼를 혼자 먹을 때는 네. 이렇게까지 구색을 갖춰 먹지는 않지만 특별히 손님 오신다고 그래서 한두 가지 더 한 거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3대 영양소뿐만 아니라 이제 섬유질도 많이 갖추고 있고 또 야채도 제 각각의 그 영양소가 다 다른데 채소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조화를 갖추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식당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 더하되 불필요한 장식이나 군더더기를 없앤 소박한 밥상.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한편 동네 마을회관이 시끌벅적한데요. 이정림 씨의 건강 비법을 함께 나누는 이웃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가 이제 진맥을 하면서 어떤 상태로 있으신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철저하게 지켜온 주인공. 과연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심장도 그렇고 또 비위계통도 소화도 그렇고 신장도 그렇고 되게 상태가 많이 좋으세요. 자, 지금 이게 ROM 체크라는 거거든요. 이 상태가 이제 정상이 되면 이게 귀까지 닿아야 돼요. 각도를 체크하는데 지금 여기서 걸리세요. 그래요? 네, 이게 추운 겨울을 앞두고 조심해야 하는 관절 건강. 식습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웃들의 관절 상태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정림 씨와 함께 숯가루를 먹어오며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이웃을 만났습니다. 약을 끊은 지가 28년 정도 지금 숯가루 외에는 이렇게 차콜 외에는 다른 것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천연 음식 속에서 이제 이렇게 내가 치료제가 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먹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등산 이렇게 많이 하고. 난생 처음 숯가루를 접하며 많은 것을 배웠을 김태진 한의사. 이웃들의 건강을 위한 선물을 전합니다. 이렇게 침 맞으시니까 어떠세요? 너무너무 기분 좋고요. 너무 상쾌해요. 한 방에 그냥 치료가 되네. 수채 여왕 이정림 씨와 함께했던 뜻깊은 경험. 이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네? 가기 전에 또 가면 못 먹잖아요. 마지막 인사도 역시 수트로 대신하는 주인공. 집에 가서 검은 변 나온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처음 먹을 때는 술 먹는 게 좀 이상했는데 지금 뭐 괜찮은데요? 뭐 별 문제도 없고 집에 가서 또 술 생각 날 것 같은데요? 어제 오실 때보다 얼굴 더 예뻐진 거. 아, 그래요?
산속에서의 깨달음을 통해 앞으로의 도시 생활에 힘을 얻게 됐을 김태진 한의사. 며칠 새 수출 함께 나누며 가까워진 두 사람. 마치 고향을 떠나며 헤어지기 싫어하는 모자 같기도 한데요. 제가 또 힘들고 이제 심신이 지치면 또 여기 놀러 올게요. 도시에는 때때로 그럴 수가 있으니까 네. 오셔서 산의 정기 또 1급 의사의 도움을 좀 받으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숯생각 나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을 지켜가는 이정림 씨. 숯이 마법을 부려 그녀 안에 마음의 독까지 사라지게 한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을 지켜가는 이정림 씨. 숯이 마법을 부려 그녀 안에 마음의 독까지 사라지게 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떤 한 부분을 국한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운동이든 식습관이든 생활이든 마음가짐이든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그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을 지켜나가시는 부분이 참 훌륭하시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고요. 첫째는 마음을 비우는 거고요. 둘째는 식생활이 자연식을 하는 것. 셋째, 꾸준한 운동을 해줘야 돼요. 자연식을 해도 운동을 안 하면 순환이 잘 안 되고 욕심을 갖게 되면 마음이 엉켜요. 근데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되는 세상. 조금은 모자란 듯 욕심을 비워내야 합니다.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7가지 제독 의사. 우리 주위에서도 찾아보면 어떨까요? 끝까지 가보자. 정상을 넘어보자. 내 사랑 찾아서 비바람이 불어도 가는 길이 험해도 가자. 내 꿈을 찾아간다. 갈 때까지 가보자. 거칠은 이 세상을 간다. 내 꿈을 찾아서 두 발이 닿는 대로 가. 뭐든 난 내 방식대로 나 때론 아프고